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희입니다. 자, 오늘 대학교 소개, 평가, 비교, 숭실대와 단국대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뭐 VS라고 써서 비교라고 영상을 쓰지만 우위를 점하고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두 학교는 같이 분리우죠. 국성세단이라고 이 한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학교를 같이 들고 온 취지는 이 두 학교가 입학 전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과 디자인이 그러니까 좀 흡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학교 써야지 라고 하면 이 학교 찾아보게 되고 단대를 생각하면 숭실대를 찾아보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두 학교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역사, 연역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입결까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같이 놓고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역과 현황부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뭐 등록금 갖고 학교를 결정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잘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역입니다. 뭐 단국대, 숭실대 가장 커다란 차이는 서울에 있냐 없냐죠. 원래 단국대도 서울에 있었죠. 한남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죽전 캠퍼스가 메인이고 숭실대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학교는 굉장히 오래됐죠. 뭐 단국대보다는 숭실대가 평양 본교까지 연역에서 들먹여서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67년에 종합대가 되었고 71년에 종합대가 되었죠. 비슷한 시기에 종합대 인가를 받고 4년제 대학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단국대는 2007년에 죽전 캠퍼스 이전이 좀 특이한 부분, 숭실대에서는 최초로 전산과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공학과를 만든 학교다. 그래서 이쪽 과들을 좀 푸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가 연역에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현황도 살펴보시면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학 알림이 자료를 좀 퍼왔습니다. 등록금은 793, 801 비슷하죠? 아, 대학 등록금 이 정도면 4년제 사립대 치고는 소소한 편입니다.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900만원 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전국 탑은 이제 연대가 찍고 있긴 한데 뉴스에다 나올 만큼 비쌉니다. 대학 등록금 많이 올랐죠. 80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학금은 303만원, 318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이 장학금 수준은 비슷하게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1인당 30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야 몰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 취업률은 69.7, 64.5가 단대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대는 전국 평균이랑 좀 비슷하고 숭실대가 조금 퍼센트가 높다 이건데 숭실대가 2018년, 2017에 비해서 2019년도에 취업률은 조금 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른 퍼센트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탈락 비율은 3.1과 2.5, 숭실대가 조금 더 좋죠. 그러니까 그만두는 학교, 쉽게 말해서 학교 그만두는 비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3% 언저리 안쪽이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굳이 비교를 좀 하자면 단대에 비해서는 숭실대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조금 높지 않나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임 교원 비율이라든가 1인당 학생 수 27명, 29명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뭐 고등학교만 가도 뭐 한 반에 한 25명씩 있고 하는데 대학생이 더 많은 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뭐 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명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0명 이하의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각자의 나라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27명, 29명이면 뭐 그냥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인원표인데 재학생 수는 숭실대가 좀 많죠. 19,000명, 단대는 16,000명 정도 되고 성비도 숭실대가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취업률입니다. 자, 취업률 관련해서는 항상 똑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취업이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냐. 내가 어디 들어간지 중요하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죠. 하지만 그냥 학교 전체적인 수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몇 퍼센트냐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숭실대와 단국대를 적어놨는데 단대 안에서는 이런 과들이 비교적 취업이 잘 되고 숭실대 안에서는 이런 학과들이 취업률이 괜찮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놈과 이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취직이 잘 되냐기보다 이건 매년 편차가 좀 굉장히 발생하는 부분이죠. 살펴보시면
단국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단국대는 고분야 시스템, 시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패션 산업 이런 학과들이 취업이 좀 잘 되고 있다. 공대로 넘어오면 화학공학과나 화학 쪽도 작년에는 취업률이 좋았다. 좀 더 내려가 보면 모바일 이런 거 들어가면 요즘에 취업이 좀 잘 되죠. 핫한 과니까 내려가서 고분자나 전자전기, 건축, 경제 이런 학과들까지도 상위 한 15개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학과다. 단대에서 이런 과들이 괜찮다. 취업률 면에서는 유리하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자료니까 반드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숭실대입니다. 복지경영, 벤처경영, 혁신경영 기회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는 당연히 취업을 목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금융경제나 금융, 보험수리학과 이런 과들이 상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컴퓨터나 정보통신 쪽 최초의 전산과를 만든 학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작년에는 컴퓨터 학부가 취업률이 좀 79.2%로 괜찮았죠. 뭐 평균이 어쩌는 해도 그 학교 안에서 취업이 잘 되는 과들은 최소한 이 정도 퍼센트는 먹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황과 취업 좀 살펴봤고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시면 전형 및 입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은 이게 학교를 선택하는데 수험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웃풋 뭐 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물론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죠. 이 학교, 이 학과를 나오면 나중에 내가 잘 나갈 수 있나라고 하는 건데 그 잘 나간다의 기준은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대를 나와도 좋은 데 취업하는 사람이 있는 걸 따지면 가서 네가 잘해야지라는 건 너무너무나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요만큼이라도 나은 거, 요만큼이라도 좋은 걸 선택하려면 입결, 다시 말해서 인풋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학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실력이나 성적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두 학교를 비교할 때 포인트는 입학 전형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논술만 빼놓고는 교과, 종합, 정시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학교를 같이 놓고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집 인원을 먼저 살펴보시면 올해죠.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두 개를 다 준비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씩 몇 명씩만 바뀌었고 전형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서 2020학년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입결을 전부 다 작년 거, 다시 말해 2020학년도 데이터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모집 인원도 작년 걸로 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숭실대 2,600명, 단국대 2,300명 정도를 뽑죠. 전형도 비슷해요. 교과, 종합, 논술. 이름 짓는 것도 비슷합니다. DKU, 단국 유니버시티. SSU, 뭐겠습니까? 숭실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교과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똑같고 종합전형 장명도 똑같지만 전형도 완전 똑같습니다. 논술에서는 수능 체제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고 정시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약간의 편차나 유불리를 감안을 하면 충분히 둘 다 쓸 수도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종합과 논술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종합은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죠. 교과, 즉 비교과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평균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논술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논술 시험 잘 보면 끝이죠.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나 정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입니다. 교과 보면 475, 388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교과 똑같죠? 그냥 내신만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수형탕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도 매우 비슷하죠. 수치는 좀 다릅니다. 35, 15, 15, 35. 단대는 30, 20, 20, 30이니까 가중치 좀 편차가 숭실대가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능 체제 있는 것도 아주 비슷하죠. 수능 체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인문계는 2합 6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죠. 반면에 자연계는 둘 다 대부분의 과가 가형 지정이긴 한데 단국대는 그냥 똑같이 맞춰버렸습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어. 무조건 2함 6. 이과 따로 안 봐줘. 요거죠. 반면 숭실대는 야, 니네 이과 가형 시험 내가 어려운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는 좀 봐줄게. 그래서 문과는 2등급 6인데 이과는 2합 7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부분만 보면 단대가 조금 더 빡빡하죠. 아유, 단대도 압니다. 그래서 숭실대랑 어떤 차이를 줬냐? 과탐, 사탐, 탐구 영역에서 숭실대는 두 과목을 봐야 되는 반면 단국대는 한 과목을 보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탐구를 보면 숭실대가 조금 더 빡빡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숭실대보다 조금 더 빡빡한 겁니다. 여기는 한 과목이고 여기는 반 과목이라고 칠 수 있겠죠. 이걸 그렇게 감안을 한다고 하면 한 반 과목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좀 차이를 보시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과부터 살펴볼 건데 자, 국문과 2.4, 2.34입니다. 영문과 2.3, 2.38.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일단 영문과, 국문과를 봤을 때. 물론 등급 차이가 있지만 0.1등급 정도 차이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과목별 가중치를 감안을 하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 평균입니다. 단순 평균. 즉 숭실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학생을 뽑을 때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입학처에서 발표한 이 자료는 그냥 단순 평균,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다 합쳐서 평균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좀 못하는 이과생, 그 다음에 수학 등급이 좀 잘 나오지 않았던 문과생 같은 경우는 이 수치보다는 실제로 숭실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내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죠. 반면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중치,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체제에서 반 과목 정도 빡빡하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 가중치를 감안을 해서 두 학교를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오히려 같은 등급이라면 단순 평균으로 되어 있던 이 수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만 보면 이쪽이 높을 수 있지만 내가 지원을 했을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2.4와 2.34는 큰 차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2.3과 2.38도 0.1도 차이가 나지 않죠. 0.08 등급이다. 그것도 조금 아주 높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행정학 같은 경우는 2.39랑 2.0이니까 이건 눈에 띄게 좀 차이가 나죠. 정치외교학과도 2.25와 2.1이면 차이가 좀 나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0.4등급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반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 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제 같은 경우도 0.13 정도 차이가 나고 무역이나 경제통상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숭실대가 조금 높은 과가 한 두세 개가 있고 비슷한 과들이 이제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과는 뭐 화학공학과 2.3, 2.44. 여기가 조금 더 높죠. 2.3이니까. 2.47과 2.6인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있고 IT가 있죠. 여기도 2.2하고 2.6의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는 2.3, 2.29 거의 같죠. 그 다음에 전기 쪽으로 가나 컴퓨터 쪽으로, 신소재 쪽으로 가도 비슷합니다. 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2.36이 1.9, 2.42, 1.1. 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전산과 쪽을 조금 푸시하는 학교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입결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오죠. 교과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과들이 많이 있으나 문과 저희가 자료를 세팅해 놓은 것 중에 한 두 학교,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이 두 학교 정도가 숭실대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요걸 봤을 때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평균이니까 내가 편차가 적냐, 과목별로 편차가 비슷하냐, 아니면 좀 심하냐에 따라서 요 입결을 참고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정도 의견을 내봅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둘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자,
서류 100%로 3배수 뽑고 30%의 면접이 반영되고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와 학생부를 반영한다. 아주 똑같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입결 나오는 걸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 서류 전화 면접 준비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완전히 똑같다라는 경우는 두 학교 중에 하나를 고른다기보다는 아마 둘 다 쓰는 학생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논술은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뭐 가중치도 나와 있고 교과 40%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숭실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고 단국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명확하죠. 내가 논술 준비를 할 건데,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 과목 교과나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로 찔러보기 힘든 학교를 뚫어보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시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느냐, 나 모의고사 등급이 적당히 나와,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낮은 숭실대 쓸 것이고, 난 정시 준비하기 싫어, 논술만 잘 보고 싶어, 그걸로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 단대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좀 하시면 종합이나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준이 명확하고요. 종합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고려할 것 같고, 교과는 입결 발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거나 숭실대 몇 개 과가 높게 나온 것 같다. 2020학년도 기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가장 객관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정시 전형을 좀 보겠습니다. 정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형은 매우 흡사합니다. 숭실대, 단국대 보시면, 자, 수능 100% 전형의 탐구 두 과목을 본다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가중치보다는 수능 가중치는 두 개가 거의 흡사합니다. 수치가 제가 잘못해서 복붙한 줄 알 정도로 똑같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단국대가 가중치를 조금 더 줍니다. 물론 두 학교 다 거의 대부분의 이과에서는 가형을 지정합니다. 뭐 건축학과라든가 숭실대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가 가나형으로 가산점 방식을 쓰고 거의 대부분 가형 지정이라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형은 비슷하죠. 전형은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냐면 입결 발표 방식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 숭실대는 국수탐이고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국대는 국수 영탐이고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목별 가중치가 적용된 건 비슷한데 숭실대는 입결을 발표할 때 국수탐은 100분위로 하고 영어는 등급만 표시합니다. 반면 단국대는 국수 영탐을 다 환산해서 100분위에 반영을 하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숭실대와 단국대 영어 반영 환산 비율입니다. 숭실대 영어 안 나왔으니까 적어는 놨지만 참고할 필요는 없고 단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급이 100점입니다. 2등급은 97, 3등급은 92점이죠. 자, 우리 100분위를 따질 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을 겨우 맞아도 1등급 쉽지 않지만 1등급을 맞았다 손 치더라도 96%를 때립니다. 2등급 턱걸이를 맞으면 89%로 툭 떨어지죠. 반면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면 96이 아니라 100점이고 3등급을 맞아도 90이고 2등급만 맞아도 97점을 때리죠. 그러니까 보통 숭실대나 그 다음에 단국대 같은 경우 되면 영어 등급 컷이 2등급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과목은 2등급을 맞으면 퍼센트로 89, 90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2등급을 맞으면 97, 3점밖에 까이지 않죠. 그래서 영어를 입결 평균에 넣는 순간 입결이 어느 정도는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3% 가까이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쉽게 계산했을 때 2% 정도 놓고 계산하시면 평균치는 얼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퍼센트라면 숭실대가 2% 정도는 100분이라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 100의 2라고 하면 적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편차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2%를 깎아먹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따지면 전체 퍼센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몇 단계 학교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퍼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입결을 볼 때 그걸 꼭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2%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숭실대, 단국대 작년 문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88과 87 비슷하죠. 오히려 공문가 숭실대가 높게 나옵니다. 87, 87 비슷하고 88, 89 행정학과는 단국대가 조금 높습니다만 1%도 차이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언론 홍보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도 오히려 숭실대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경제학과를 보겠습니다. 경제학과도 숭실대가 좀 퍼센트가 높죠. 경영 글로벌 통상을 보더라도 89.8 더 높게 나오고 글로벌 통상 무역학과를 비교해도 숭실대가 높게 나옵니다. 자, 문과를 봤죠. 문과는 그냥 가형, 당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냥 다 가중치 먹인 거고 똑같은 기준으로 놓은 겁니다. 차이는 영어를 넣었느냐 넣지 않느냐를 따졌을 때 2% 이상 단국대가 앞서는 과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작년 기준으로 두 학교를 봤을 때 숭실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입결이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과로 넘어가면 이과는 화공과 84.5, 84.75지만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를 보면 기계는 오히려 숭실대가 3% 가까이 높게 2%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나 여기 고분자 시스템으로 넘어가도 전체적으로 숭실대가 좀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그냥 까만색으로 된 공대 쪽을 보더라도 정시 기준의 100분위는 숭실대가 좀 높게 잡혀 있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파란 건 뭐냐면 숭실대 기준으로 굳이 가형을 보지 않아도 되는 학과들입니다. 즉 나형을 받거나 가형을 봤을 때 10% 정도의 가산점이 먹힌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여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거의 한 3% 이상 차이가 나고 여기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과 전형에서 보시겠지만 하나 제가 적어놨죠. 이 과들은 숭실대를 좀 푸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과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교과 전형에 비해서 정시 전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숭실대가 조금 위에 있는 수치들을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전형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숭실대나 단국대를 썼을 때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이 전형에 유리한 전형인 것 같아라면 두 학교가 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수시는 카드가 몇 장이 있죠? 그쵸? 6장이 있죠. 6개 중에 내가 교과를 써야겠어 하면 2장 정도는 할애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정시는 카드가 3장이 있지만 정시를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진짜 고르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오픈된 패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3번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메인으로 픽해야 되는 카드는 1장 내지 2장밖에 없죠.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적어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쓱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은 매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 다 쓰는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 종합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두 학교를 동시에 쓰는 학교도 있고 논술을 쓰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교과와 정시도 아마 비슷해 보입니다. 교과는 6장 중에 한두 장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써서 둘 다 붙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어. 과를 달리하거나 이런 작전을 쓸 수 있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 둘 중에 어떤 게 좀 낫냐 했을 때 학생들의 이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결과론적으로는 단국대보다는 숭실대 입결에 한 표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입결의 수치가 나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전형, 인문은 비슷하거나 숭실대가 조금 위계과가 2-3개가 있었고 자기는 컴퓨터나 소프트 쪽에 입결이 조금 좋았죠. 작년 기준으로. 하지만 숭실대는 단순 평균이었고 단국대는 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였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라든가 교과 가중치에 따라서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지 선택 기준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정시 같은 경우는 입결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단대보다는 숭실대 좀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요즘 중간고사 기간일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을 예로 들자면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진짜로 여름방학 시즌 전에 어느 정도 학교를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죠. 6월 모평 결과가 나오면 상담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인생 일대 큰 결정과 진로 방향성을 결정하실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지한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만든 영상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